작동하는지 제가 한 번은 보고 있어요. 전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전기를 소비해요, 여기서. 1년에 유지하는데 20억 정도 든다고 하고 철거하는데 비용이 대략 120억 정도 든다고 맞습니다. 하던데 그러니까 길게 보면 굳이 보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청문회 준비 기간에 예예예. 환경단체 분들을 만났어요. 예예.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여기 농성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 장관이 되면 청문회 통과하면 예. 달을 넘기지 않고 오겠다고 약속을 해서 지난번에 제가 약속했던 분이죠? 네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낙동강에서 왔습니다. 네, 아니 낙동강에서까지. 저희는 세종 시민들입니다. 세종 시민들. 네. 어쨌든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전국에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괴물 폭우에 주민들은 목숨을 잃었고 이재민들의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합니다. 지금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과 시민들이 현재 애쓰고 계시죠. 물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는 4대강 본류 주변은 피해가 거의 없었다면서 4대강 재자연화 추진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큰 재앙을 부를 것이라고 여전히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농성을 한 지가 451일째입니다. 24년 5월 달에 세종보를 재가동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4월 29일에 천막 농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서 계시는 이곳은 세종보 수문을 닫으면 물에 잠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에 들어올 수도 없고요. 4대강 16개 보 중에 유일하게 2018년 1월부터 개방해서 장기간 개방된 세종보를 윤석열 정부에서 4대강을 계승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재가동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24년 5월입니다. 작년 5월 달에 닫혔을 이곳을 저희가 24시간 동안 451일째 농성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잠기지 않고 개방된 모습으로 흐르는 강의 모습으로 지켜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농성을 하지 않았다면 이 세종보마저 수문이 닫혔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4대강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시 2012년으로 고스란히 회귀됐을 겁니다. 저희가 451일을 여기서 농성을 했지만 지금 여기서 실무자 관계하시는 전선미 차장님이나 몇 분을 제외하고는 여기 한 번도 와보시지 않은 분들이 지금 오늘 장관님 오시니까 이렇게 줄줄이 노란 옷을 입고 오셔서 지금 여기서 지금 저희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것이 굉장히 부당하다, 부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고스란히 4대강 부활을 꾀했던 자들, 그 정책을 추진했던 자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관계를 파악하셔서 문책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보 재가동 즉시 중단, 그리고 금강 영산강 보처리 방안, 그리고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올 연말까지 원상 회복할 것,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할 것,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장관님께 요청을 드리고 어쨌든 낙동강의 녹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낙동강 문제와 관련해서 녹조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좀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치양수 시설 개선하고 수문 개방하는 거, 이게 가장 좀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낙동강의 녹조 문제가 심각한 곳은 낙동강 하류 구간, 함안보와 합천보 구간, 이 구간이 가장 심각하고 정부가 성격은 다르더라도 우리 주권자가 권리를 위임해서 정부는 어떤 성격이 있는 간에 영속됩니다. 그런데 전임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했든 간에 누군가가 현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직접 와서 의견을 듣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데 451일 동안 농성하시는데 현장 실무자는 몇 번 왔다 갔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문제를 결정하거나 책임 있는 사람이 직접 와서
대화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전임 정부의 일까지를 포함해서 450일간이나 여기서 농성하시게 국가 입장에서 보면 방치한 건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물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지구 역사로 보면 38억 년 전에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는데 아직 어떻게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물이 없었으면 생명체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게 과학적 진실입니다. 그 물을 잘 소중하게 우리 인간이 보존하고 하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21세기에 19세기식 문화를 뚫으려고 했습니다. 하지 않아야 될 일을 22조 원 이상 들여가지고 국가의 세금을 엄청나게 낭비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때 우리가 했어야 될 일은 본류가 아니라 지천에 이 홍수 위험이 있는 곳을 관리하고 보완했어야 되는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하고 한 약속이 있습니다. 4대강을 제자연화하는 일을 하겠다. 그리고 그 원칙은 물은 생명의 원천이고 그 물은 특성상 흘러야 합니다. 그 기준 하에 이제 저희가 이 4대강이 실제로 어떻게 수질이 관리되고 또 생태를 복원할 수 있는지 제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체 강의 상태를 직접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말로만 듣던 세종보를 처음으로 봤습니다. 1년에 관리비만 20억이 든다고 하는데 이 자연 생태계를 굳이 막을 이유가 있을까? 다른 지역은 그 보호에서 일종의 이제 취양수를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게 농민들의 생계랑 직결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세종보는 실제로 그런 문제도 없고 지난주에 있었던 그 포구에서도 안정된 수위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성격을 감안해서 제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만 보호의 재가동을 중지한 건 사실상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은 유지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이 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보를 그대로 두고 개방만 할 거냐 아니면 철거할 거냐, 이 문제는 제가 돌아가서 이건 저 혼자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하고도 좀 상의하고 이 공약을 하신 대통령님하고도 상의하고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텐데 가급적 시간을 길게 끌지 않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은 그러니까 녹조가 왜 생기냐, 하나는 오염원을 여전히 낙동강이 걸러주지 못하고 수계 안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또 그런 상태에서 흐르면 그냥 빠져라도 나갈 텐데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고 있는 문제여서 원인과 해결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상태인데 일단 조만간 낙동강은 제가 직접 가서 아까 말씀하신 강정보나 함안보나 다른 지역을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낙동강의 보혜 개방 문제를 포함하여 원천적으로 낙동강의 오염원이 낙동강 수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까지를 포함해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낙동강 가서 특히 이제 우리 시민단체가 측정하는 그 마이크로 시스템 측정 지점과 환경부가 측정하는 지점이 달라서 시민단체에서는 엄청나게 많다는데 환경부는 기준치 이하라고 해서 입장차가 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마찬가지로 실제의 팩트가 중요하니까 직접 그 현장에서 갈 때 제가 꼭 함께 모시고 가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정부를 믿으시고 그동안 451일간이나 여기서 농성하셨는데
여기서 농성하시지 말고 늘 장관실에 오셔서 협의하시는 걸로 이 텐트를 세종시에 있는 장관실 옆으로 옮기셔서 알겠습니다. 늘 협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거듭해서 너무 오랜 기간 농성을 하시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물이 흐르고 이 생명의 원천이 우리 인간의 탐욕 때문에 훼손되지 않도록 함께 이재명 정부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강이 낙동강이고 낙동강이 금강이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이번에 논의하시면서 모든 문제가 함께 좀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 장관님이 의지를 가져주신 만큼 저희도 이 산해강 사업을 끝내야겠다는 의지로 저희 2천막 농성 이어왔고 저희 선배들도 그 운동을 이어져 왔거든요. 저희는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고 싶어요. 장관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이명박의 고리 이거 확실히 끊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활동가들은 장관님이 못하시는 것 같으면 저희는 싸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를 접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좀 들어보고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도 접고 싶고요. 접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낙동강하고 현장에 이렇게 가신다고 했는데 보통 이렇게 공무원들하고 같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저희랑은 굉장히 다른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지역에 계신 시민들 그리고 현장에서 싸우는 활동가들 이야기를 꼭 듣고 늘 가시면 의진이 있는데 이건 죄송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늘공들에 가려져가지고 의지가 표현이 안 되고 자초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성과 있게 여러 가지를 진행하는 걸 저희 봤고요. 저희 환경 진영에서도 그런 성과들을 가질 수 있게 의지를 갖고 실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가능하면서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화! 낙동강화! 영산강화! 한강도! 섬진강도! 강문화! 이 생명의 원천 물을 지키기 위한 우리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 참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디까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농성이 길어지지 않게 의사결정을 빨리 해서 좀 편하게 철거하고 좀 쉬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일정이 되게 공주부, 백제부, 또 그 하구뚝까지. 왔을 때 한꺼번에 봐야죠, 그거. 근데 우리는 체질이 책상에서 뭘 결정을 안 합니다. 눈으로 봐야 그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늘 구청장 때부터 행정을 해와서 일단 가서 눈으로 보고 또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아까 저분들 얘기하신 것처럼 늘공들의 보고만 받아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면 의사결정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판단하는 게 의사결정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한 바퀴 잘 돌아보겠습니다.